제일 먼저 저한테 이승원TV에 연락을 주신 오늘 염태영 후보님 전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승원TV 우리 염태영 후보님한테 전화해서 잠깐만요. 염태영 후보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한번 염태영 후보님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캠프에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뭐 김동연 후보는 좀 그런데 어쨌든 안민석 의원님이라든가 조정식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승원TV하고 뭐 전화 인터뷰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염태영 후보님한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염태영입니다. 아유, 예,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아유, 지금 들어보니까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에도 봤지만 오늘 유난히 시원시원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한 2, 3분 늦었네. 내가 30분에 전화하기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저 후보님,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승원TV 많은 그 가족분들이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름 정도는 들어본 이런 게 많을 텐데, 저도 이제 후보님하고 인터뷰 이렇게 잡히고 나서 자료도 보고 뭐 쓰신 글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후보님을 내가 좀 과거부터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저 가족분들한테 후보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승원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경기도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염태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삼선 수원시장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시민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환경단체를 만들었고 또 그 하천 복개반대 운동도 했고 또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도 해서 현재 세계 화장실 문화협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 개선.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바탕이 돼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청와대 지속가능 발전 비서관을 맡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올해 GT 그러니까 1960년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GT입니다. 그 학교는 뭐 서울대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이제 수원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 최초의 수원시장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수원시가 굉장히 불모지였거든요. 거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5 그 의원들이 다 지금 전체가 다 우리 민주당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2020년 연거푸 5석 전석을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 되게 했죠. 그동안 이제 12년 동안 수원시를 이제 경기도 남부의 중심 도시이고 또 역사와 첨단 이런 것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자부하고요. 또 2020년 그때 현역 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중앙정치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원 선생님이 여태 몰랐다니까 제가 이름은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걸 잘 몰랐어요.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근데 이번에 경기도 지사로 이렇게 출마하게 되셨는데 그 계기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정치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번 국민들이 이제 양당 대선 후보로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후보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 중앙 관료 정치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만큼은 민생과 멀어진 여의도 정치 대신에 민생 중심 또 생활 정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 중에는 실적 성과 이런 거로 검증된 제가 바로 그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체질을 바꾼다면 또 하나는 경기도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는 이제 체급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선수 같은 모양이에요. 서울에 부족한 이제 주택 공급지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까 매드타운, 배우지 이런 것으로만 성격이 규정되고 있죠. 덩치는 커졌지만 이제 개별 도시들의 자족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를 주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완비된 그런 자족 도시들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 네. 비정상적인 도시개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은 이제 지난 12년간 수원 시민의 삶에 가까이에서 그 민생 현장을 지켜온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이번 경기도지사에서 선거에서 이겨야만 우리 정치도 바꾸고 경기도 체질도 바꾸고 또 이재명 예. 그 전 지사님이 만들어진 성격과 그런 정책들도 계속 이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제가 지사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 그 방송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 출마하신 분이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예. 그 김동연, 예. 뭐 조정식, 뭐 아주 안민석 이런 예. 아주 쟁쟁한 예. 그런 분들이 막 출마를 하셨는데요. 예. 자신 있어요? 우리 이성훈 선생님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예. 여론조사 결과가 네. 제가 안민석 의원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안민석 의원하고. 예,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 제가 앞선 것도 있고 약간 뭐 오차범위에 뒤처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경합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안민석 의원님하고 비슷하고 예. 조정식 의원님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뭐 그건 제가 기각하게 그런데 김동연 그 후보님이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거는 중앙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방금 유승민 대 김동연 이런 식으로 빅매치 대선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띄워주기를 하니까 그렇죠. 모든 초점이 글로 몰려가는 중앙 매스컴의 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제가 봐도 약간 여론몰이를 좀 하는 것 같아. 글쎄요. 유승민 대 김동연. 예. 뭐 대권 주자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고 또 민주당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건 뭐 당원들이 앞으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가면서 선택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우리 저 후보님. 예. 우리 지금 이성원 TV 가족분들이 막 채팅창에 이거 물어봐달라 저거 물어봐달라 굉장히 많은데. 예. 저기 뭐야 우리 저 이재명 후보님하고 상당히 그 좀 많이 일도 하고 막 친했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네. 깃발 라스코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릅니다. 시장 더비 축구 수원 FC와 구단주가 제고 성남 FC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어서 시장 더비 축구 대회를 아주 엄청나게 했죠. 그게 성남하고 수원하고 그 FC. 예. 그게 깃발 라스코라고 그때 그 온 매스컴이 아주 떠들썩했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같이 했었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 같이 국정원 사찰 대상으로 뭐 온갖 사찰을 다 받았고요. 뭐 늘 검찰의 뭐 수사라든지 그 감사원 뭐 늘 둘이 대놓고 받았던 이런 실정이었죠. 예.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수쟁적으로 잘 헤쳐나갔다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헤쳐나가서 이제 그 언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더 많이 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그 처리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님하고 그렇게 친하셨는데 자꾸만 한 분이 계속해서 전해철 중에 행안부 장관님하고 관계를 물어봐달라는데 우리 저 이성원 TV에서는 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늘 누군가가 작전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어느 날 같이 있던 사진 하나 내놓고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누구나 다 그렇게 같은 국회의원 하면서 또 장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없겠습니까? 그거 갖고 그렇게 아니래요, 라이언님. 갈라치기 하면 우리 저 가족분 중에 지금 라이언님이 계속 올리는데 아니래요,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지금 전해철 의원님이 잘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진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전해철 의원님 그 팬클럽 관련한 질문을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좀 간단하게 우리 후보님이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
또 대한민국 시장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또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예. 의원까지 다 망라하는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현장, 또 민생의 현장을 12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 전국화시키고 그것을 중앙정치나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고 또 돌파를 하는 늘 그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도 그 입장을 늘 전달을 하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섰죠.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를 중앙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약, 한 뭐 두세 개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기도가 지금 그 베드타운 돼 있고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자족 기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 자족 도시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족 기능. 저녁 시간에 그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정거장 가보면 온갖 곳에 다 광역버스 타는 줄이 한 100m 이상씩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그래서 가장 깁니다. 직장도 서울에 있고 학교도 서울에 다니고 또 심지어 경기도 사람끼리 만나도 서울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의 자족 기능이 상당히 부족하고 서울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로서는 경기도 수도권이니까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런 그 왜곡된 균형 발전 해법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자족적인 기능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균형 발전도 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를 주체적으로 주거, 산업, 교통 이런 인프라가 완비된 자족 기능의 도시들로 발전시킨다면 훨씬 지금과는 다른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일은 또 지난 12년간 그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현장 문제를 파악한 그런 저 같은 사람이 그 뚝심 있게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이 또 실적이 검증된 제가 경기도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희망찬 경기도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도 엄청 잘하시네.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저 사진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 60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3세인데 쥐띠.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자, 혹자는 그래서 이지사하고 제가 뭐 더위를 나이가 제가 형인데 그렇게 알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염태영 후보님 그 본인 또 지역 공약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지금 우리 저 이성호 TV 가족분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깨시분들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가 민주당의 그 의원님들이 빨리 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 민기적거리고 뭐 또 일부 몇몇 의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딜레이 시키려고 막 소극적이고 막 이래서 지금 걱정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상화라는 말 쓰죠. 검찰 정상화. 그 다음에 언론 정상화. 이거 뭐 개혁이라는 말이 부담감 준다 해서 정상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저 후보님은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검찰 개혁이 아니라 요즘 정상화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는 다 갖고 있으니까 직권남용이 심하고 또 범죄 혐의가 있어도 제식권은 감싸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전혀 관계없이 별건을 만들어서라도 엮어서 기소하고 이런 것이 현재 검찰 권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 수사는 그 6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 주고 기소는 검찰청에 맡기는 거죠. 현재 이제
이걸 비난하는 점수안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죠. 예.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수사 전문 검사는 따로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고 예. 검찰청에서는 공소유지 보안수사 지휘권을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검찰청을 수사청인 중수청과 검찰청인 공소청 둘로 나눠서 서로 예. 전제하도록 하는 건데 이 외에도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수사는 지난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는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활동하게 하면 되고 검찰청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서로 견제하도록 나눠주면 되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검찰이 정상화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은 바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물론 뭐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아니시고 또 경기도지사 되시면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일부 좀 소극적이고 특히 뭐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정상화에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답답해서 예. 제 SNS 글을 썼습니다. 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보고 또 소신으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예. 대통령 선거에 지자체장이지만 뛰어들기 위해서 시장을 내려놓고 나와서 선거 기간 내내 경기도 전역을 돌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대선 운동을 했습니다. 예.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그 시장은 어떠한 정책 발언을 못하게 돼 있어서 답답해서라도 저는 일단 시장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예. 막판에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저력이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졌어요. 역대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 많은 후보한테 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 같은 강력한 후보를 내세웠는데도 졌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이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이런 것들이 국힘당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나 소수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런 태도이면 이번에도 어렵다. 민주당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네, 저 보고 우리 이성훈 TV 가족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우리 염태영 우리 후보님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더 디테일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저 민주당에 대의원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 당원들하고 대의원하고 거의 뭐 70대 1 대의원이 그만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주장하는 게 대의원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이제 표의 등가성. 뭐 70대 1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방선거에는 이게 없습니다. 전당대회만 있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 50%, 권리당원 50%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8월 전대를 앞두고 전대회가 꾸려지면 주요 의제로 꼭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없애지 못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 그럼요. 이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하거나 당심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 민주당에 지금 뭐 18만 명, 19만 명, 뭐 20만 명 이 많은 지금 20대 30대 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입당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재명 후보님 돕자고 입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전당대회 때 우리 당 대표를 뽑잖아요. 그때 투표를 못 합니다. 3월 달에 입당한 친구들이 6개월 규정에 그 6번 그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3개월 일시적으로 한 3개월로 줄이는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님이 앞장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대선 끝나고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입당 러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분들의 충성도와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 권리당원 가능한 행사 기간을 예.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아, 예. 2030 세대의 투표권 확대가 그 대종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저는 2030 세대 투표권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해당 행위자. 예.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까 전해철 의원님이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게 그분 그 팬클럽이 그 똥파리로 죄송합니다. 이 똥파리란 말 써가지고 우리 아니 근데 그 전해철 의원님이 그 모태예요. 예. 그분님이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요. 그 해당 행위자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님 찍지 말고 윤석열 찍자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경선이 끝나가지고 이재명 후보님을 확정이 됐는데도 후보 교체하라고 이낙연으로 교체하라고 난리친 그룹들이 있어요. 예. 그 해당 행위자들이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을 점거하고 뭐 쌩 난리들을 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들은 제명을 하든지 어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지금 2명 뭐 자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해당 행위자들? 예, 대선 우리 후보 경선 끝난 날 바로 제 SNS에 이제 모든 갈등 털고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대선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로 제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운동을 한 당원은 사실은 해당 행위죠. 네, 해당 행위죠. 엄청난 해당 행위죠. 그래서 명백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염태영 그 후보님께서 우리 이성원 TV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취임 전부터 이제 취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지지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갖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편 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계속 요즘도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장현 같은 장애인 단체를 비난하는 걸 보면 뭐 앞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맞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분열과 갈등의 대한민국을 조장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염태영의 경기도는 전국에서 민생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확실하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곳으로서 대비시켜서 윤석열 국힘당 정부, 염태영의 민주당 도정 이것이 우리 전국의 모든 진보 개혁 세력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한민국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중앙관료정치 대 민생정치 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생정치라는 건 결국 이재명 표 정치였거든요. 실사고시 민생정치 이걸 개선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경기도를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결국 각 지역의 민생 현장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방행정이 여의도 정치나 중앙관료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또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생의 문제와 경기도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정치 경로에서 대선으로 나왔다고 지명도가 높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벼랑간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등록 주소지 이전 마감 하루 전날 부랴부랴 연고 찾을 것도 없어서 그냥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하루아침에 지자체장이 되겠다고 그 지역으로 주소지 옮겨가고 오는 걸 갖고는 지자체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제 길을 제대로 걸어온 사람, 그리고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만든 길,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여론조사 결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 염태웅을 기억하고 많은 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 후보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성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염태웅 후보님 인터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염태웅 후보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수원시장 하실 때 상당히 또 업적이 많으시고 잘했다 그래요. 평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네.